안녕하세요. JJ입니다. 오늘은 JJ의 PLCU 정복기 제3탄입니다. 오늘 들을 영상은 PLCU X가 런칭이 되면서 아직까지 여전히 수익률이 높다는 거, 이제 720%에서 710%로 내려갔지만 아직까지 700%의 수익률을 주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지금 자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일단 가격을 한번 볼까요? 코인스빗에 올라와 있는 가격이 지금 2,050불입니다. 이 희한하게 제가 이 PLC를 사면 가격이 꼭 떨어지더라고요. 한 이틀 전에 제가 3,050불에 샀는데 지금 2,050불, 1,000불이 내려갔습니다. 근데 제가 많은 양을 산 게 아니라 조금 극히 소량만 샀기 때문에, 패키지 사려고 극히 소량만 샀기 때문에 이거에 큰 비중을 두진 않고 있고요. 코인스빗은 가격이 2,050불, 그리고 MEXC에서는 1,930불. 여러분도 거래소를 몇 개를 거래하시면서 이 가격을 보고서 싼 가격으로 사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물론 메인은 코인스빗인데 어쩔 때는 코인스빗이 더 쌀 때도 있고, 대부분 코인스빗보다 다른 데가 좀 싼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보시면은 한 70불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시면서 구매를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어떤지 S&P 500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 빨갛죠. 이만큼 지금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증시도 안 좋고, 그리고 저희 이 비트코인 시장도 빨갛습니다. 다. 비트코인이 19K, 그러니까 K가 천 단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이 3개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가격을 19K, 20K, 21K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BTC 가격이 19.1K입니다. 가격이 많이 내려갔죠. 매수 좋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요거는 그 시가 총액별로 그 순위를 나타낸 건데, 비트코인이 1등이고 이더리움이 2등, 테더 3등, USDC 4등, 바이낸스 코인 BNB가 5등,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걸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요, 면책고지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저 포함해서 모든 사업자분들이 그 리크루팅을 할 때 가격이든 앞으로 전망이든 이런 걸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 자료 같은 것도 다 이거를 보고서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하시지만, 투자하신 거에 대해서 손실이 오거나 이익을 보신 거는 다 투자자의 몫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내렸다고 해가지고 이걸 소개한 사람한테 야, 가격 내리는데 이거 어떡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모든 투자는 본인한테 있는 겁니다. 저희는 정보만 드렸을 뿐이고, 어떻게 보면 좀 과한 정보를 드렸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마다 틀리니까. 근데 그거를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내가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생각을 하셔가지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너무 무리하게 들어가셔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들어가셔도 안 되고, 이제 적당한 선에 나의 지금 자산에 맞는 CD에 맞는 그 상황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면책고지는 항상 리크루팅 하실 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차후에 그럼 지금 가격이 내리니까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야, 가격 떨어졌는데도 어떡할 거야, 이거 언제 오를 거야, 막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저는 진짜 굉장히 답답해요. 왜 이렇게 돈을 빨리 버시려고 하시는지. 이제 지금 한국에 온 지 몇 달 되지도 않고 이 회사가 점점 지금 내놓는 상품들이 어마어마한데 왜 그런 거는 안 보시고서 당장의 그 이익만, 왜 코인 투자를 하면 무조건 돈을 많이 번다고만 생각을 하실까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그만큼 위험성도 많은 게 코인입니다. 그래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진짜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다 보셔야 되고, 물론 PLC에 관한 공부는 기본적으로 하셔야겠지만 세계 경제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지금 공부한 지가 한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코인 시작한 지는 작년 11월 달에 채굴을 시작하면서, 저는 채굴을 했던 이유가 딱 하나예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돈이 들어오는 환경을 만들려고 채굴을 시작했는데 채굴 진짜 어렵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차라리 돈 있으시면은 위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다 문 닫고 있죠.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 코인에 들어오셔 가지고 용어나 이런 거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간단한 용어, 좀 많이 쓰는 용어들을 지금 정리해 봤습니다. 몇 개 안 되는데 첫 번째가 이 토큰하고 코인이거든요. 토큰하고 코인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다. 단지 차이는 메인넷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이 메인넷이라는 게 꿈의 기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코인 중에서 메인넷을 갖고 있는 코인이 한 50개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뭐 이더리움에서 파생돼 가지고 이더리움의 기술로 만든 코인을 ERC20 기준으로 ERC20으로 해서 만들어진 코인이거든요. 그리고 트론은 TRC20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토큰은 메인넷이 없다. 코인은 메인넷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처음에 토큰은 뭐고 코인은 뭐야 그래가지고 좀 헷갈렸거든요. 좀 다른 깊은 뜻이 있을까 싶었는데 그냥 우리가 부르는 용어의 차이일 뿐이고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다들 그냥 코인 하니까 이제 코인으로 생각하고 누가 토큰이라고 얘기한 적 들어보신 적 없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러랑 패깅된 USDT 그리고 USDC 요 제일 많이 쓰는 게 USDT잖아요. 이게 테더사에서 만든 건데 이게 송금을 하실 때 중요한 게 TRC20 이게 네트워크망이거든요. 트론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느냐 아니면 ERC20 이더리움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같은 USDT를 보낼 때에도 요걸 꼭 확인해서 받는 곳이 ERC20이면은 ERC20의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보내셔야 됩니다. 잘못 보내시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코인도 제일 많이 쓰는 용어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1달러라고 보시면 돼요.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랑 1대1로 이제 패깅된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BBP 코인이 이제 영국의 스테이블코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보통 저희가 뭐 영국 스테이블코인 사가지고 뭘 살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달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스테이블코인이 좀 최근에 몇 달 전에 루나 사태 일어난 거 있었죠. 그게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나요? 루나가 폭락을 하면서 테라랑 패깅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 이제 좀 알아보니까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FTX에서 미리 매집을 했대요. 그래서 FT에서 거기서 매도를 하는데 숏으로 물량을 매도를 했는데 이거를 받아먹은 그 거래소가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인 크라켄이 받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루나부터 테라까지 건드린 이 사람들이 누구냐? 다 월가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의 헤지펀드나 금융권 자본가 이런 사람들이 이걸 건드린 거예요. 근데 이걸 왜 건드렸을까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알고 계시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유는 간단해요. 달러잖아요. 달러인데 UST 이 테라가 원래 이 스테이블 코인은 준비금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USDT가 처음에 준비금이 거의가 비트코인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재무부가 거기서 공개를 하라 했는데 공개를 안 하다가 나중에 그 국채를 좀 매입하고 나서 공개를 했어요. 우리가 달러 이만큼 갖고 있다. 그럼 USDC는 요거는 이제 서클사에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얘네도 이제 국채를 갖고 있는데 그 루나 사태가 터지면서 규제가 생긴 게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면은 4가지의 국채를 준비금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이제 그 규제를 정했어요. 그리고 뭐 장단기 국채부터서 몇 년물 국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4가지의 그 국채를 가지고 있어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근데 이 루나랑 이게 테라랑 1대1이거든요. 서로 여기가 금액이 떨어지면 이쪽으로 돈을 보내주고 코인을 보내주고 이렇게 서로
이제 상호 간에 1달러를 유지하려고 그걸 해주고 있는 건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의 기축통화가 달러인데 전 세계에서 달러를 쓰잖아요. 근데 갑자기 얘네들이 니들이 뭔데 달러를 써. 그래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달러가 무너졌죠. 그래서 이 달러가 그만큼 중요한 건데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겠나. 이런 게 있어요. 1992년 그 조지 소로스의 영란은행이 파산했고 1997년 한국의 IMF가 이제 금융 외환 위기가 왔었고요. 1998년도에는 월가가 일본을 공습했습니다. 이 공통점이 뭐냐면요. 미국에 있는 자본가들이 작정하고 들어가서 다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테라를 담근 이유가 이 테라 얘네들이 디파이 그 플랫폼이랑 다 연동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돈이 되니까 미국 애들이 돈을 가져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스테이블 그 CBDC인데, CBDC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에서 CBDC를 발행하게 되면은 원화 CBDC가 되는 거고요. 미국에서는 달러 CBDC, 그리고 중국에서는 위안화 CBDC가 되겠죠. 그러니까 각 나라의 법정화폐를 디지털 코인으로 만든 게 CBDC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C파이, D파이, 스테이킹 저번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C파이는 중앙화 은행, 그냥 시중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D파이는 탈중화된 금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디파이랑 스테이킹이랑 차이점이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받는 이자를 내가 투자한 코인으로 받으면 스테이킹이고 투자한 코인 말고 다른 코인으로 받으면 디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쉽게 비트코인을 투자를 했는데 이더리움으로 받으면 디파이고 비트코인을 투자를 해서 비트코인으로 이자를 받으면 스테이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테이킹이 중요한 게 저희가 지금 그 모든 패키지를 사고 하잖아요. 그럼 패키지를 저희 밑에 그 하위 파트너분께서 패키지를 샀을 때 어떤 걸로 사느냐에 따라서 저희한테 돌아오는 보너스가 틀려요. 스테이킹 방식이기 때문에 유로화로 사면은 유로화로 보너스가 올라오고요. 비트코인으로 사면 비트코인으로 보너스가 올라옵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 PLCU로 사잖아요. 그래서 PLCU로 보너스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PLCU X가 새로 나왔는데 PLCU X를 어떻게 구매하는 건지 그럼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플래티넘 월드라고 하는데 여기는 뭐 개인 홈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여기에 뭐 지불금이나 이제 무슨 랭크 보너스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여기서 이제 나의 팀을 보면 나의 조직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게 좀 뭐 첫 번째 라인, 두 번째 라인이 몇 명이고 이런 거 다 나오고요. 그리고 보너스는 뭐 랭크 보너스 앞으로 다음 단계로 가려면 얼마큼이 더 필요하다 뭐 그런 거 나오는 거고 터보 보너스가 없어졌죠 지금. 이게 아예 없어진 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잠근 건지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PLCO X 이제 X라고 할게요 이제 편하게 X 가격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 떨어진 이유가 금요일 날 이제 에밀 스폰서하고 저희가 줌 미팅을 했는데 인도에서 누가 그 15개의 계정을 갖고서 터보 보너스를 받았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PLCO X로 그 패키지를 못 삽니다. 왜냐면 X로 사면은 X로 보너스를 받죠. 그 터보 보너스면 20%를 받잖아요. 그리고 대 1대에서 또 그 상 금액에 대해서 20%가 올라오고 그럼 총 40%잖아요. 이 40%의 X를 갖고서 시장에 다 매도를 했대요. 그래서 가격이 막 급격하게 떨어진 겁니다. 그게. 그래서 알렉스 레인하르트 회장님이 긴급하게 그 소식을 듣고서 이게 그 터보 보너스를 중지를 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며칠 동안 가격이 떨어진 이유가 그거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되고 그 요새 잠깐 떴던 거는 지금 다시 또 내려가고 있는데 게이트 아오가 세계 7번째 그 거래소예요. 잠깐 거래소 보시면은 지금 3위로 올라왔네요.
이 순위가 너무 자주 바뀌어가지고 바이낸스는 항상 1등인데 거의 보통 이 거래소의 4대 천왕이 바이낸스, FTX, OKX, 그 미국에서 하고 있는 그 이름이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FTX. 하여튼 그 네 개인데 지금 바이낸스는 항상 1등이고요. 아까까지만 해도 OKX가 지금 22위였거든요. 근데 다시 또 올라왔네요. 그리고 음, 제가 아, 아까 저거 말씀드리다 말았죠. 그래서 이 그 가격이 이제 그때만 해도 7위였는데 이제 순위가 높은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은 데에서 이 PLC가 상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궁금하고 하면서 많이 알아봤나 봐요. 그래가지고 가격이 좀 상승을 했다.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구매를 하는지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한번 이제 그 복습하는 겸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랑 틀린 게 뭐가 있나 뭐 틀릴 건 없겠지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PHX를 사시려면 패키지를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요 패키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내가 이 라이트 상품을 110유로에 샀을 경우 0.002의 PLCU를 받을 수가 있고 이게 그 한 달에 0.0012개의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받을 수가 있고 1년에 총 합이 0.0144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지금이 요거 6월 17일 16일에서 17일까지 지금 이틀이 연장이 됐어요. 그 요번에 공지 알렉스 회장님이 나왔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어떤 전 사정으로 인해서 뭐 이틀간 더 유예를 한다 그래가지고 720%를 내일까지 17일까지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710%가 되죠. 18일부터 31일까지는 이제 710%, 그 다음에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690% 이렇게 수익률을 주는데 이건 똑같아요. 한 달에 0.002개를 받고 1년에 0.0144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살 때 어떻게 사느냐? 업그레이드를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은 PLCU X가 없어졌죠? PLCU X로 살 수는 없고 지금은 이제 PLCU랑 테더 그리고 USDC 뭐 비트코인 요거를 살 수가 있는데 테더가 요게 지금 TRC20 있고 ERC2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네트워크를 맞춰서 여기다 돈을 넣으셔야 돼요. 달러로 보내실 때는 TRC20으로 이걸로 사실 거면은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누르시면은 구매 누르시면은 그 주소가 나오거든요. 주소가 나오죠. 요 주소로 보내시면 되는데 이거를 꼭 TRC20 네트워크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그럼 저희는 이제 저걸로 PLCU로 사니까 PLCU로 한번 보겠습니다. PLCU를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이게 가격이 거래소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가격이 항상 똑같지가 않아요. 제가 엊그저께 살 때는 0.034 PLCU로 샀었어요. 그래서 사실 때 이게 지갑 주소거든요. 이거는 이제 요 입금 주소기 때문에 코인스벳에서 하실 거면은 코인스벳에 지갑에 잔액을 누르시고 보증금이 입금입니다. 입금을 한 다음에 여기서 PLC를 누르시고 여기서 돈을 보내는 것이 출금이죠. 죄송합니다. 예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금으로 해가지고 PLCU 요거를 주소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주소를 여기다 넣으시면 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소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 그 금액은 여기 어디야? 요 금액 복사하셔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 받는 분이 얼마를 받을 건지 여기 나오거든요. 요걸 확인해서 어떤 데는 수수료를 먼저 빼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나중에 빼는 데가 있어요. 그거 보시면서 이걸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시면은 이쪽으로 송금이 되면서 여기서 저희가 활성화 코드가 있죠. 라이센스를 들어가시면은 라이센스 키에 활성화가 떠요. 비활성화로 이렇게 뜨거든요. 파란색으로. 그럼 그거를 활성화 누르시면은 이 패키지를 구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양도가 가능하세요. 이 활성화 라이센스 키가 있잖아요. 요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활성화 시키기 전에 그 다른 분한테 드릴 거면은 그분한테 카톡으로 이 주소를 이 라이센스 키를 드리면은 그분이 여기 들어오셔서 활성화를 한 데 들어가서 여기다가 활성화 키를 복사를 붙여넣기를 하시면은 그분한테 양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붙여넣기 하시고 활성화 하시면은 그 그러니까 쉽게 내가 뭐 복잡하고 뭐 그럼 바쁘면 내가 사서 보내줄게 해서 이렇게 딱 보내주시면 그분이 활성화만 누르시면 되니까 굉장히 좋죠. 간편하게.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수익률은 지금 내일까지는 720%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710% 이게 수익률이 조금씩 줄어든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내 모든 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너무 무리해서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요 수익률은 여기까지 제가 오늘 이 패키지 사는 거나 이런 거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게 어떤 거냐면은 지금 자산 시장에 지금 굉장히 안 좋죠. 모든 코인이 가격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잠깐 올렸다가 다시 또 내려가고 조금 올라갔다가 많이 내려가고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 지금 왜 그런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런 거 가져왔거든요. 진짜 많이 힘든다 요새. 크레디티 스위스가 그 파산을 하려고 했었어요. 제 뉴스를 보여드릴게요. 예, 크레디티 스위스 부도 위험 고조. 지금 이게 스위스 은행인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얘네들이 그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시장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뭐 여기 모기지 업체 퍼스트 개런티가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금리 인상에 모기지 대출 업체 파산 확산. 대출해주는 업체인데 금리가 비싸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산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대출 규모가 줄어 운영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파산 신청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썸네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3대 채굴 업체 운영비 부채를 갚기 위해 기존 채굴 장비를 매도하거나 채굴 장비로 대출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힘들어요. 이게 세계 3대 채굴 업체가 어디냐면요. 그냥 저희는 이제 코어 마라톤 라이엇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코어 사이언티픽 뭐 좀 어렵네요. 그럼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라이엇 블록체인 이렇게 이 세 군데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그 채굴 업체입니다. 그리고 상장돼 있는 회사들이고요. 2분기 실적에 각각 8억 6,200만 달러, 1억 9,200만 달러, 뭐 같은 평균으로 2억 달러 이상을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채굴자들이 부실 자산을 매입하기 위해 뭐 2억 5천만 원 달러의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게 됐고요. 파산 보호 신청도 하고 지금 이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21K가 무너지면은 뭐 그 운용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20K, 21K 그 정도가 되면은 이 업체들은 마이너스로 도입을 한 겁니다. 지금은 이 마이너스예요. 19K니까 지금도 마이너스예요. 채굴을 하면 할수록 나가는 돈이 더 많습니다. 전기세가 어마어마하게 나가죠. 거기다가 장비 임대한 사람들은 임대료도 내야 되고 그리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럼 국내 상황은 어떠냐? 국내는 채굴을 아예 위탁 채굴장이 문 닫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봤는데 이 그래픽 카드나 이거를 이제 보관을 하려고 그냥 놔두면은 습기나 뭐 온도 차에 의해서 이게 부식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제 채굴을 계속 시험 삼아서 해봤더라고요. 이분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몇만 원, 마이너스 몇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나온대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은 전기세 빼면은 남는 게 없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랍니다. 그래서 다 거의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가 그러면 딴 데도 다 똑같을 거예요. 저는 그 머지 업그레이드 된 이후로 컴퓨터를 껐습니다. 그 채굴 안 하고 있어요. 그렇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독일 CPI가 10% 상승을 했는데 이게 71년 만에 최고의 그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계 지원 대책도 종료를 했고요. 여기 비트코인 그 채굴업체 손실 났다는 거 여기 뉴스로 나왔죠. 그리고 독일 CPI 10%. CPI가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굉장히 오르고 있어요. 그만큼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공부를 하시면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유럽에서 제일 안정적인 곳이 독일이잖아요. 그 독일, 프랑스, 뭐 이탈리아도 좀 그렇고 영국 이런 데가 선진국들이 지금 다 힘들어요. 그럼 얘네들이 힘들면 그 외에 유럽 국가들은 어떻겠다? 다 더 힘들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영국이 감세 계획을 10일 만에 철회를 했어요. 그만큼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영국 감세 철회 사태는 자충수. 그러니까 영국이 우리는 이제 그 법인세하고 소득세 이런 거를 줄이겠다 했는데 그걸 말한 지 10일 만에 철회를 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 여러분이 저도 솔직히 이렇게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고 그냥 물가가 좀 많이 올랐네. 아씨 뭐 사기가 좀 두렵네. 이 정도는 느꼈지만 세계 경제가 이렇게 힘들 거라고는 뼈에 몸에 이렇게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11월, 12월 달 되면은 에너지 수요량이 급격하게 늘면서 엄청나게 더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22년 제가 알기로는 올해 22년 한 해만 해도 장단기 금리 역전이 4번 나왔거든요. 그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오면은 1년 안에 쇼크가 나옵니다. 경기 쇼크가. 근데 장단기 금리 역전이 올 4월 달인가에 아마 나왔을 거예요. 제가 찾아봤었는데. 예. 경기 침체 신호일까? 근데 지금 차트상으로도 지금까지 계속 그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오면은 꼭 이런 식으로 그 경기 침체가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산 시장이 더 계속 안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다른 분들은 막 가격 떨어지니까 막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저나 제 주위 분들은 더 좋아하세요. 왜? 지금이 매수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랑은 뭐 저는 생각을 좀 많이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을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것처럼 값쌀 때 매수를 해가지고 비쌀 때 팔아야 되는 건데 지금이 그 시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꾸로 생각하시고 지금 당장 손실 때문에 힘들어하시니까 좀 많이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근원 CPI 미국의 근원 CPI가 40년 만에 최고 기록을 기록하면서 이 수치가 나온 직후 물가 지수가 선물은 폭락하고 금리는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은 14일 이게 10월 14일일 거예요. 아마 14일째 국채 매입을 중지를 했어요. 국채 금리가 가격이 떨어지니까 국채를 막 매입했는데 그것까지 지금 중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3큐 어닝이 시작했잖아요, 지금. 그 마이크로소프트 50%, 애플은 60%. 이제 그 회사마다 언제 발표하는 날짜가 틀린데 이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50%잖아요. 이게 애플은 60%고 얘네들이 다 매출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외국에서 나오는 겁니다. 미국 말고 다른 나라에서. 그럼 금리가 높으니까 당연히 들어오는 돈이 적겠죠. 매출이 많아도 그만큼 더 돈이 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3대 그거 채굴 업체이고 요거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데 그냥 한 번 더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넥소 위험합니다, 진짜. 캘리포니아, 오클라호마, 켄터키 뭐 이렇게 해서 8개 주가 암호화폐 대출 회사인 넥소에 긴급 중단 및 금지 명령을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안 돼요, 얘네들이. 예치된 자산이 3억 7,500만 달러인데 보증 기간이 가능한 보험에 가입된 것만 이 정도라는 거예요.
영국 본사는 영국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불가리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거 만약 들어가신 분들은 아직 기간이 남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이거 빼셔야 돼요. 왜냐면은 뉴욕도 포함되어 있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뉴욕은 월가가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서 중단을 내렸다는 거는 끝났다는 거랑 말씀 같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 셀시우스, 3에로 캐피탈 이런 것들이 다 디파이 플랫폼인데 지금 다 파산했죠. 그 FTX가 셀시우스를 인수한다 어쩐다 이제 그런 말까지 있는데 이게 다 돈이 돼요. 돈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게 어떤 식이냐면요. 아, 얘네들이 이제 그 테라 같은 경우는 앵커 프로토콜에서 이제 그 넣어서 이자를 받고 그렇게 했던 건데 이제 테라는 무너졌고 보통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그 연동성을 갖고서 같이 맞물려 있어요. 여기서 돈을 주고 아니 그 코인을 듣고서 이제 이자를 받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일반 사람들이 내가 비트코인을 넣었어. 거기 이자를 받잖아요. 근데 그 이자보다 그 이자가 높아요. 수익률이 되게 높아. 근데 반대로 그 일반 사람들이 넣은 그 코인 갖고서 다른 플랫폼에다가 넣었을 때 받는 이자가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신규 가입자들이 계속 들어와야지 그 돈을 돌리고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돌려막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산이 된 거고 블록파이가 먼저 세계 최대 뭐 디파이 플랫폼이라는 그 블록파이가 지급 정지를 당했어요 먼저. 그리고 셀시우스가 터지고 3에로 캐피탈이 터진 겁니다.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디테일하게 설명 잘 못 드리는데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그런 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시기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한테는 지금이 적기라는 거죠. 매수할 수 있는 적기. 그래서 제가 뭐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그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런 것 뉴스를 가져와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는 게 이 정도로 지금 많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를 이제 뉴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가져온 거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에 말씀드렸던 코인 투자 5대 황금률을 지키시면 돼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고 그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최하 3년 이상 갖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쭉 계속 매수를 하시면 되고 그러려면은 펀더멘탈을 잘 갖고 계셔야겠죠.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뭐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기다리시면 돼요. 제가 그냥 제 생각이지만 제가 여기에 투자한 이유도 실물 경제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없어요. 지금 카드를 신청했는데 카드가 아직 안 왔지만 그 카드를 갖고서 전 세계 어디서든 마스터 카드가 가맹된 곳에서는 카드를 쓸 수가 있고 글로벌 ATM기에서 그 나라 법정화폐로 돈도 찾을 수가 있고 이런 게 어딨냐고요. 그럼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거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 자 이게 현물부터 해가지고 시가총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이 1등이죠. 그 다음에 2등이 애플, 3위가 사우디 아람코. 이거 보면서 참 아쉬운 게 이게 100위까지 나온 순인데 100위 안에 한국 기업은 삼성 하나뿐이 없어요. 근데 일본도 많지만 아니 중국도 많지만 제일 많은 게 미국이죠. 다 미국입니다. 이 정도로 강해요 미국이. 세계 패권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기술은 미국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꼼짝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원천 기술이 미국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그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맨하탄 프로젝트가 핵 개발을 하려고 만든 그 프로젝트인데 맨하탄에 어디서 이제 그 과학자들 모아놓고서 그 핵 개발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전 세계 모든 유명한 과학자들을 미국으로 다 불러들이면서 그 미국 국적을 줬어요. 그러면서 미국이 어차피 다인종이 살고 있는 나라지만 미국에서 그만큼 많은 뭐 노벨상들이 나온 것도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뭐 국적은 미국일진 몰라도 그 사람 피는 뭐 아일랜드인 영국인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많겠죠. 그 사람들이 만든 기술이 이제 미국으로 귀속이 돼가지고 모든 기술이 다 미국 거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가 없이 그 미국에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여기 30위권 보면 마스터카드 있죠. 세계 30위의 굉장히 큰 글로벌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듣보잡 알지도 못하는 PLCU라는 이 코인 회사에다가 협업을 맺었다고? 그럼 여기서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마스터카드도 뭔가 노리는 게 있겠죠. 보이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 신청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지금 50% 캐시백 카 프로그램을 했을 때 거기 나온 차들이 다 어떤 차예요? 하이퍼카는 아니지만 슈퍼카. 그러니까 슈퍼카보다 더 비싼 게 하이퍼카거든요. 하이퍼카는 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한 몇십억씩 되는 그런 차들. 부가티나 뭐 이렇게 좀 되게 비싼 차들. 그런 차들이 이제 하이퍼카고 뭐 코닉세그 뭐 이런 게 이제 하이퍼카예요. 근데 이제 거의 슈퍼카들을 50% 캐시백 그 이벤트를 했잖아요. 그럼 거기 나오는 뭐 이제 벤츠에서는 뭐 지바겐이 나왔고 페라리, 롤스로이스 막 이렇게 굉장히 비싼 뭐 억대의 차들이 나오는데 그 회사들이 뭘 보고 이 이벤트를 걔네들이 그 계약을 했을까요? 작은 회사들도 아니고 글로벌 회사들인데 걔네들도 다 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마스터카드 정말 전 세계에 안 쓰는 데가 없죠. 그만큼 이 PLCU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가치가 굉장히 크다는 이유예요. 이거는 뭐 전적으로 제 생각이니까 다르게 뭐 판단을 뭐 하셔도 되고 분석을 하셔도 돼요. 근데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랑 제휴를 맺고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격이 지금 떨어진다고 해서 지금 가격 떨어져 가지고 막 손실이 얼마고 제가 볼 때 그런 분들은 좀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이제 시작 단계인데 빛을 보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뭐 가격이 떨어져서 힘들다. 아니 이것만 떨어지냐고요. 비트코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11월 달에 8천만 원이었습니다. 8천만 원인데 지금 가격이 얼마예요? OKX 19.1K예요. 19.1K면은 가격이 2,600만 원인가? 뭐 그 정도 하나요? 2,600, 700 그 정도 할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럼 이 비트코인 갖고 있는 이 기업들이나 뭐 고래들 얘네들은 뭐 속이 탈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한 번씩 좀 생각을 하시면서 그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이 뉴스나 이런 걸 가져온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빨리 벌려고만 해요. 천천히 벌려고 하지는 않아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게 너무 답답해서 요새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런 말들이 또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급해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3년만 기다리시면 우리에게 또 다른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황금률에 나온 것처럼 그 황금률을 지키시면은 분명히 좋은 시기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장담할 수 있는 거는 비트코인 반감기 2024년에서 25년 그때는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뭐 코인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분석하고 제 나름대로 판단하고 한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코인을 투자를 이제 PLC든 코인을 투자를 하시려고는 하는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를 모르신다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업비트를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K뱅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해외 거래소를 어떻게 계약 회원 가입을 하고 KYC 인증을 어떻게 받는 건지 다음 시간에는 그런 거를 좀 먼저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코인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시작 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 어떤 거를 가입해서 해야 되는지, OPT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뭐 두서없이 주저리 막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한테 좀 조금이나 이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 나름대로 공부한 걸 가져왔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